116이다. 사림을 할 건데요. 아주 중요하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선 건국한 사람 누구야? 이성계가 누구랑? 정도전이 어느 파트야? 그렇죠. 신진사대부야.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가 이거 언제부터 나오는 신진사대부가? 고려말 권문세족에 대항해서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신진사대부를 했잖아. 그러면 이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지금 이 세상에 안 좋은 걸 인정해. 그럼 세상을 바꾸자. 뭐고? 급진파사대부. 야들은 급진파사대부야. 그럼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겠노? 아까 정도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선을 세우자. 개혁파들이야 이 사람들은. 아니야. 지금 나라가 안 좋은 거는 맞지만 그냥 이 정부를 유지하면서 임금을 바꾸든가 방법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온건파 사대부야. 이제 사대부를 뺀다. 온건파 사대부.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 그렇죠. 정몽주가 있죠. 그렇죠. 일편단친 정몽주. 이렇게 출발한다. 자 그럼 지금 조선이 들어섰어. 그러면 지금 이성계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야? 급진파 사대부잖아.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관직을 주는 거죠. 맞나?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가 있겠노? 어디서 근무하고 있겠어?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지.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또 세조가 뭐인 사람이야? 태조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다 이따가 단종을 팽인시키고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러면 이도 생각해보면 순서대로 가면 자기가 왕이 될 순서가 아닌데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가. 그럼 세조 입장에 생각해봐봐.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 그럼 이 사람들은 대우를 해줘야 되겠네. 맞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높은 관직을 주고 또 정치적 권한도 주고 그럼 관직이 높으니까 월급도 많았겠네. 돈도 많았겠네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중앙정치에 집중하고 있을 동안 이 사람들은 출세할 수 있겠나? 그럼 어디가 있겠노 이 사람들이? 촌에가 있죠. 촌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사림. 이게 뭐야? 그렇죠. 숲이 어디 가면 있는데? 촌에 가면 있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들은 중앙에 있어. 이 사람은 촌에 있는 사람이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럴 때 옆에 잠깐 표를 봐봐. 사림의 표. 자, 정몽주에서 길잼 쭉 내려서 김종직 이렇게 나눠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사림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성종이 생각해봐봐. 좀 우리가 세조는 센 임금이라고 그 다음에 성종은 좀 착한 임금을 했다 이가. 성종이 너무 이 급진파 사대부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훈구파라고 이야기해. 훈장받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은 훈구파라고 이야기해.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기존 세력들. 그 이 사람들이 너무 다 하니까 성종이 이 사람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요게 사림을 한 명 뽑아올려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직. 봐봐라. 사림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종직. 계보에서 찾아봐봐. 보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김종직을 올렸는데 이 김종직이 이제 조의제문이라고요. 죽은 자를 위로하는 글이야. 근데 그게 글을 쓰는데 이렇게 쓴 거지. 자, 봐봐. 네가 이 사람이 죽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 사람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죽으면 좋다는 얘기가 죽으면 안 좋다는 얘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 안타깝고 여겼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 죽인 걸 안타깝다고 이야기해. 그럼 이 사람 내 편이가 아이가? 아니지. 그래서 이 훈구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죽은 자를 높여 부르는 걸로 봐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을 다 몰아내자 했어. 근데 그럼 김종직 기자들이 다 쫓겨나겠지. 그 사람들이 누가 되냐면 사림들이 되는 거야. 요렇게 크게 4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 갑자, 기묘, 을사. 요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올해가 무슨 년이지? 원이 똑똑한데 어떻게 알아? 올해가 개묘년. 그것처럼 뭐 모년, 갑자년 이렇게 일어나서 이걸 이렇게 부르는 거라. 그 방금 김종직이 나왔던 게 모사화야. 사화. 사화가 뭐냐면 훈구파하고 사림파 간의 다툼인데 사림이 크게 화를 입어서 사화가 되는 거지. 죽을 사자가 아니야. 사림의 사자다. 사림이 크게 화를 입는 사건이 사화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 김종직의 조의제문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김종직 하나로 인해서 김종직 밑에 있는 사람 다 쫓겨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모사화. 자,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요. 그건 너 연산군 들어봤어? 예. 연산군이 뭐고? 폭군이란 말 들어봤잖아. 야가 왜 폭군이 됐냐면 자기 엄마가
어떻게 너 왕의 얼굴에 손톱으로 밝혀갖고 상처를 냈잖아. 그거가 핑계가 되고 쫓겨나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사약을 받고 죽었어. 근데 어릴 때는 지는 그걸 몰라고 이제 자라가지고 왕이 됐어. 근데 왕이 된 대표하고 사실은요 그때 엄마가 그래 죽어가지고요 그때 사약 들어간 놈이 저놈이고요 그때 사약 올리라고 추천 올린 놈이 저놈이고요 사약을 갖고 가는데 뭐 며칠 만에 죽으라고 한 놈이고요 더 죄를 강하게 된다 사람 이렇게 신고를 했는 거야. 왕이 이제 어떻게 했어? 야 왕이 됐는데 너가 엄마가 사약 먹고 죽었다는 걸 네가 알게 되고 이거 믿지 않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사약 먹을 때 TV에서 본 적 있어? 네. 왕이 사약을 내리면 어떻게 하대? 하얀 소 버리고 절 2번 하고 사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면서 죽더라 이가. 네. 드라마 뭐 그렇지.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입었던 옷이라면서 피 묻은 서복을 보여주는 거야. 네 기분 어때? 빡쳐요. 빡치지. 그때 사약 들고 간 놈, 그걸 찬성한 놈, 반대 안 한 놈, 그 자리에 있던 놈 다 죽여. 그게 뭐야?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이쪽인 거라. 그래서 이게 갑자사화야. 그러니까 이쪽 훈구파 쪽에서 야를 몰아내려고 꾸민 거죠. 생각해보면 이 살인들이 올라오면 훈구파는 저 자리 뺏기잖아. 그리고 안 뺏기려고 이 살인이 올라오는 건 막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결정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연산군이 폭군이니까 쫓겨나잖아. 쫓겨나고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중종이 됩니다. 중종. 근데 연산군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왕이 된 거잖아. 이걸 뭐라 부르냐면 중종 반정이야. 반정은 지금의 정치에 반대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온 거거든. 그러면 중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가 왕자라서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됐잖아. 그럼 딴 사람도 지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겠네. 맞잖아. 좀 긴장하고 있어. 그래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공급파들이 뭐고 중종을 좀 도와줬어. 그러는데 중종이 생각해보니까 중종도 이제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이 살인파 중에 누구 그 책에서 봐봐. 조광조를 좀 예삐 여기면서 이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고 이 사람한테 권한을 엄청나게 줘. 그러면 그때 조광조가 살인의 대표주자로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혈량과 신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혈량과는 뭐냐면 조선에서 관직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지? 과거를 쳐야 된다 했잖아. 근데 조광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직 관료가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면 그 사람을 쓰자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조광조 출신 어디야 지금? 살인이잖아. 그럼 자기 보고 추천하라면 여기 추천하겠나? 여기 추천하겠나? 살인을 추천하겠지? 그러면 훈급받으면 좋겠어? 안 좋잖아. 그 다음에 이거 옛날에는 조선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이 지배하는 유교사회야. 그런데 절에 있는 대비나 중전은 뭐 무당 비슷하게 굿도하고 이런 걸 차려놓고 있었는데 그 속역서 없애라 해. 그러면 중전이나 대비도 일단 기분 안 좋잖아. 여자들도 기분 안 좋지?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중종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될 순서가 아닌데 왕이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도와준 사람이 있었겠지. 그 도와준 사람이 이 사람 있어갖고 이 사람들한테 훈장을 줬는 거야. 그게 오늘날 치면 그런 사람들을 국가유공자 대우로 해주고 있었던 거지. 근데 조광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야는 진짜로 한 거 맞는데요. 자는 어슬렁거리다가 막판에 이름만 올리나요. 그럼 자들은 훈장이 잘못 나갔으니까 위조된 훈장을 삭제하자. 이게 뭐냐면 위훈 삭제야. 위조된 훈장을 삭제하자. 민규 기분 어때? 니 지금 훈장 주고 공신 대우를 받고 있는데 니가 없앤대. 빡치 가지고 수긍한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조광조를 몰아내야 되겠지. 근데 임금이 조광조를 너무 예뻐하는 거야. 그게 정면으로 대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를 꾸밉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 그때 중종의 후궁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후궁들이 이 훈구파 집안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 몰래 그 사람한테 꿀하고 붓을 갖다 줍니다. 오늘 밤에 니 나와가지고 궁궐 나뭇잎에다 이렇게 그 꿀을 발라. 붓으로 싹싹 발라. 그러면 궁궐 나뭇잎에 이제 꿀을 발라놓으니까 벌레가 어떻게 하겠노? 거기만 갈아 먹었겠지. 그리고 임금이 산책을 가는데 그쪽으로 싹 데리고 가. 근데 낙엽이 떨어져 있는데 전하 지금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바닥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 글자를 딱 모아 보니까 뭐냐면 주초위왕 다음번 왕은 조씨가 된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이거 임금 입장도 생각해봐봐. 자기도 왕이 될 순서가 아닌데 왕이 됐는데 혹시 누가 내를 노리는 거 아닌가 생각하겠지. 근데 와 이거 신의 계시야. 어떻게 나뭇잎에 글자가 써져 있어. 그것도 이렇게 바닥에 우와 놀라운 일이다. 정말로 기묘한 일이죠. 기묘사화다 이게. 네, 기묘사화. 그래서 조광조가 이 사건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임금이 생각해보니까 다음 왕은 조씨가 된대. 내 주위에서 조씨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지금 누구야? 조광조는 내가 조광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줬구나. 저 아를 몰아내야 되겠다 하면서 조광조가 살인이었겠지. 살인파를 몰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사화는 외쪽, 외가 쪽 친들끼리의 다툼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 네 번의 사화를 거치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살인이 죽은 게 아니고 뭐라 했노? 살인이 화를 당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제 중앙에는 공파가 있고 이 사람들은 어디 있다고 했노? 밑에. 촌에 있다고 했다 이가. 근데 이 사람은 나름 성리학을 공부한 사대부들이야. 그럼 공부는 많이 한 사람들이야. 그럼 지방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 뭐 하겠노? 공부하겠죠.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데? 성리학, 유교야. 그래서 각 동네에 가면 서원이 있어. 서원. 이 서원에서 서원을 지어놓고 공자맹자한테 예를 갖춰서 제사를 지내고, 근데 그게 맨날 하는 건 아니잖아. 또 집안에 제사도 지내고 그래도 남는 날이 있어.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어. 어떻게 할 거야? 네. 동네 아들 불러다가 공부시킵니다. 그게 서원이야.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사립대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동네 촌에 살고 있거든. 근데 우리 동네 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뭔가 문제만 생기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책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이런 물어보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를 정했습니다. 향촌의 자치규약, 향약. 향촌 사람들이 지키기로 약속을 했어. 그게 책에 봐봐. 16페이지 밑에 덕업상권, 좋은 일은 서로 권해라. 예속상교, 예절로서 서로 사귀라. 과실상규, 허물을 서로 경계하라. 판단상률,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라. 어때? 야, 차라리 있잖아. 어려운 거 서로 도와라. 예절 지키라. 이러면 쉽잖아.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노? 덕업상권, 예속상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와, 정말 대단하고 똑똑하신 분이네요. 되겠지? 그래서 촌에서는 이 사람들이 인기 짱이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냥 공급하고 하는 게 괜찮아. 근데 나라 정치가 어수선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 그 등망에 있는 살인들이 올라가는 게 얼마나 더 좋겠어. 그지? 그러면서 나중에 되면 조선 정치에서 공급화가 좋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살아남느냐면 살인이 살아남아. 뭐를 통해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죠. 여론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지. 그러면 살인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저 공급화가 지금 몰아내려고 꾸민 게 뭐였노? 사화였잖아. 다 죽을 뻔했잖아. 그럼 저가 됐으면 잘해야지. 사화를 이겨냈으니까 살인들이 올라가면 잘해야 되잖아. 근데 살인들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니 아까 어느 서원 출신이야? 이제 팔을 나눕니다. 팔을 나누고 또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조전랑. 해봐봐. 이조전랑. 이조전랑이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기업체의 인사부장 같은 거야. 인사부장이 많은 사람이야.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면접 볼 때 앉아가지고 점수 매겨갖고 신입사원 뽑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이조전랑이야. 그럼 이조전랑은 많은 사람이 앞에 나오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의 관리를 뽑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뽑고, 그죠? 그 사람이 근데 살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 살인을 뽑을까 이가. 근데 그럼 이조전랑이 좋은 거가 안 좋은 거가? 자기 원하는 사람 뽑을 수 있는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근데 더 좋은 게 뭐냐면 이조전랑이 자기가 물러나게 되잖아. 그러면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꽂아놓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다 해먹는 거잖아. 그럼 봐봐라. 다음번에 바뀔 여지가 없잖아. 이조전랑이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래서 요번에 이조전랑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살인들이 이조전랑을 누가 할 건가 해가지고서 처음으로 파가 나눠지게 되는 기라. 동인과 서인으로 파가 나눠져. 또 나중에 되면 동인과 서인 중에서는 남인이냐 북인이냐, 그 다음 또 서인 중에서는 니는 노론이냐 소론이냐 이렇게 파가 자꾸 나눠지게 되는 거라. 그걸 뭐라 부르냐면 정치, 당이 붕괴됐다.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인이, 자, 홍구와 살인의 싸움은 뭐라고? 사화. 살인들 간의 파가 나눠지는 것은 붕당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붕당 정치의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이황과 이이라고 보는 거지. 그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조전랑 인명을 놓고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제일 처음 나눠지는 게 동인이냐 서인이냐로 나눠진다고 했지? 그러면 우리나라 놓고 보면 이쪽이 뭐 동쪽이잖아. 너무 같다. 자, 이쪽이 동쪽이지. 여기가 동인, 여기가 서인. 근데 이쪽이 누구냐면 영남학파 누가 있을까? 이황. 여기는 기호학파 이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동인과 서인을 가지고 나중에 남인, 북인, 노론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건 다음 장에서 알 것이고, 나온 김에 이황과 이의를 잠깐만 보면은 뭐라고? 예, 자 보자. 5만 원짜리에 누가 있노? 신사임당이 아들을 낳았어. 누굴까? 율곡이이다. 율곡이. 야, 엄마 바꾸지 말고. 율곡이이가 5천 원짜리 있는 사람이야.
그럼 이황은 1,000원짜리 있는 사람이야. 누가 돈 욕심 많을 것 같아? 실제로는 역사 왜곡이지 우리 외우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 외부인들 보면 안 돼. 우리끼리 볼 거야. 무슨 거? 자, 누구야? 돈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는 성악지묘, 돈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 이황은 성악, 돈을 모르고 도리라는 사람이야. 성악십도 책을 썼는데 이 도자는 사실은 그림 도자야. 그림과 성리학 예절이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일본에까지 이름을 들친 유명한 성리학자잖아.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집요하다고 했잖아. 이 사람은 주로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 사람은 그냥 이상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아는 신만양병 이율곡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 10만의 군사를 길러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율곡 이이가 되는 거죠. 성리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군사를 기른다는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정치다 이거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고등학교 가면 나옵니다. 주기론, 야는 주리론. 이치를 중요시하는 사람, 야는 현실 정치 기운을 중요시하는 사람.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이게 윤사나 윤리에 가면 기본 문제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야기는 너무 재밌지 않아 여기까지? 근데 요 홍구파와 살인가부터 시작해서 붕당까지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특히 장은종 선생님은 그 붕당 나눠지는 거 파 엄청나게 시험에 잘 냅니다. 시험 기간에 바짝 외워야 되는 파트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